이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게 5개 기동대, 요즘 1개 기동대 해봐야 실제 출동 인원 60명 내외입니다. 5개 해봐야 한 300명 정도인데 그거 가서 도저히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그래서 경비 전문가가 아니라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그 만약에 국회를 봉쇄하려는 그런 작전 개념이었다면 그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그 보안을 유지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김봉식 청장은 5개 기동대 외에 그날 광화문 타격대이던 34 기동대를 조용히 국회로 이동시키라고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지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실은 이제 국회 주변을 관할하던 영등포서에서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 안가에서 말한 보안 유지 때문에 주진우도 무전망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광화문 타격대에 연락을 했는데 다 이게 보안 유지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보안 유지 때문에 그 한 개 기동 10개, 20개도 아니고 1개 기동대 그거 이동하는 거 그거는 저는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그거는 그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작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보안을 유지한다는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작전은 어떤 의미? 작전은 예를 들어서 경찰의 기본적인 경력 운영을 통틀어서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2항입니다. 증인과 김봉식 청장은 5개, 6개 기동대 인력을 국회 어디에 배치하기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경력 배치에 관해서는 저한테 김 청장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청장은 각 그 시도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을 지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동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기동대가 부족하다, 그래 보고가 오면 다른 시도 경찰청에 있는 기동대를 서울로 지원해라 하는 이런 정도의 지시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느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 작전 개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본 청장이 만약에 그렇게 저도 서울청장을 했지만 본 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제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따를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지휘 체계 자체가 기동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해당 시도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의 그 고유 권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43항은 제시는 일단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2월 3일 김용현 그 공간에 계실 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정부 비화폰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이 사건 법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1시 49분 04초에서 21시 49분 26초에서 22초 정도 통화하신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통화가 맞습니까? 예. 예. 4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5항입니다. 증인은 그 위 통화 당시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계엄 선포가 늦어진다는 것은 원래 예정돼 있던 시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도 증인께서 몇 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지 알고 있고 증인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보다 늦어진다고 알려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검찰 조사 당시에 그 A4 용지에 2200 국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22시에 계엄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으시죠? 예. 예.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4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22시경 다시 경찰청으로 출근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죠? 예. 예, 다시 출근한 이유는 다음날 마약 관련 대통령실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약 회의 자료라는 게 이미 그 오후에 보고가 됐고 이제 보조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준비해 놓아라 하시고
9시경에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셨다는 것인가요? 보고 시나리오는 예. 제 기억에 하루 전쯤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보통 회의를 갈 때 그 회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보조 자료를 제가 퇴근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가 궁금한 내용조차도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변하라고 제가 좀 심하게 좀 나무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 되면 전화를 해라. 내가 와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늦어질 거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계엄이 결국 대통령 안가에서 들은 내용대로 선포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사무실로 출근하셨던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마약 회의가 다음날 예정돼 있지 않거나 그리고 제가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였으면 제가 출근 안 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22시 23분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시작할 당시에 증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그 자료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22시 27분경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은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예, 봤습니다. 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담화문을 읽는 장면도 보셨습니까? 예. 김용현 기록 순번 602번 5456-31쪽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문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 내용인데요. 그 보시면 제가 줄 그어 놓은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그 피고인은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국가 행위이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는데 증인도 이러한 담화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다만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447번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2시 31분 57초경 김봉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22시 32분 20초경까지 23초간 통화하신 사실이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죠? 예. 예. 그때 이제 김봉식 청장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이때는 비상계엄 선포 거의 직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그게 정확하게 전화를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다 그대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까랑 같은 자료죠? 예, 같은 예, 아까랑 같은 447번입니다. 증거. 수고하시. 예, 김봉식 청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통화 당시에 증인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말을 했고 증인께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무슨 그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통화 직전인 12월 3일 22시 30분경 수도방위 사령관, 이하 수방사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때 이진우로부터 계엄이 선포되어서 수방사 군인들도 국회에 출동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혹시 이 22시 31분 통화에서 1분 후인 22시 31분 통화에서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할 리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봉식 청장이 그 수방사가 국회로 온다는 거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증인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로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미리 알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수방사령관하고는 저도 서울경찰청장을 했지만 그 수방사령관하고는 이렇게 가끔씩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서울청장님께서 그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으면 그 서울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많고 저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60항입니다.